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에 근무하는 왕기영입니다. 저는 2005년도 중국에서 유학을 한 2년 반 하고 그다음에 북경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문화교류나 관광교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좀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내용들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한중 관광 협력 강화 및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목차 내용으로는 이제 세계 관광 시장하고 한국 관광 시장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한중 관광 교류에 대한 역사와 그다음에 최근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변화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현재 여유법 올해 10월 1일부터 중국 여유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중국 관광 시장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외 관광 시장은 지금까지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부터 대외적 환경이 굉장히 경제 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광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외 관광객 수가 10억 명을 돌파했고, 두 번째는 관광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인 일자리가 한 10% 이상 관광 산업에서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2012년도 발표 WTTC에서 발표한 세계 관광 시장에 대한 대륙별 규모로 보면 가장 중요한 아태 지역이 지금 현재 8% 정도 성장, 한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관광 시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 환경이나 기술적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나 아니면 삶에 대한 어떤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시장에 대한 규모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이 이제 IT 산업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로 이제 녹색 관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런 생태 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으로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관광 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그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유망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관광 지출이 10억 명당 취업자 수가 22명, 산업 전체 평균의 단 2배 정도 수준을 달하고 있고요. 외화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82.3%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발표한 세계 관광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보면 규모나 관광객 수, 고용 규모에 있어서 관광 산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관광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휴식 목적의 어떤 관광에서 특수 목적의 관광, 부가가치가 높은 질적 성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에서는 미래의 관광의 7대 트렌드로서 대중문화 관광, 체험 학습 관광, 마음 치유 관광, 스마트 관광, 꿈을 파는 관광 이런 내용으로 7개의 트렌드를 갖다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1,114만 명이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관광 강국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에 있어서도 141억 불의 수입을 달성한 바가 있고, 주요 고객들로 보면 주로 2012년 기준으로 봐서는 일본이 전체 관광객 수의 35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이 284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광객이 한 428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시장의 현황을 보면 일평균 소비액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1,501인당 1,529달러로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2,153달러로 평균 소비액을 크게 넘는 주요 한국 관광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살펴보면 WEF에서 발표한 올해 2013년도 139개국 중에서 25위를 지금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년도에 비해서 7계단 정도 상승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관광 규제나 그다음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 1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가 10위,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국이 25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광 교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그 92년도 8월에 한중 정식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로 98년도부터 이제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2003년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서 올해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단계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광 교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90년부터 이제 9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갈 수 있는 어떤 여행 전면 자유화가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처음으로 95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중국 정부에서 9개 성시에 대해서 한국을 단체 출국 관광 목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여행 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실제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출국 관광 목적지를 지정을 해서 그 목적지로만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광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2000년대에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한 단체 관광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며 이때 당시에 한국과 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중국 전담 여행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한할 경우에 한국에 있는 지정된 여행사에서만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는 이제 179개에서 금년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전담 여행사 갱신제를 도입을 해서 올해는 157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가 2002년도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어떤 교류에서 국민들 간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국 국민 교류회를 개최하였고요. 2003년도에 이제 중국 여유국에서 서울 지국을 처음으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2007년도에 한중 교류회를 이제 수교 15주년을 계기로 해서 개최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제1회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광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떤 정부 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2011년 이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제3회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광장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했던 공정 관광을 통한 여행 품질 향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양국 정부가 향상 방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여수 엑스포와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한중 교류회를 개최하였고, 이때부터 해서 한국과 중국의 방문회를 갖다 상호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의 어떤 관광 교류에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 10월 달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발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의 합의각서를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국 정부 관광객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이제 교류 역사를 살펴봤는데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광 교류에서 가장 큰 어떤 의미를 두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교역이나 인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비교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됐던 어떤 교역이나 인적 교류 부분들이 중국 쪽으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온 상황입니다. 규모를 보더라도 지금 92년도에 처음 수교 이후에 64억 불 정도의 규모에서 12년 기준으로 2,151억 불로서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535억 불의 12년도 기준으로 해서 흑자가 나는 상황이고요. 인적 교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2년 691만 명으로 5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항공 노선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 관계하고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매주 8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운행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내용들은 물론 이제 그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그 중국의 어떤 관광 정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을 어떤 국가의 어떤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서 세계 관광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기초 단계, 진흥 단계, 강화 단계, 완성 단계라는 단계별 어떤 그 계획을 갖다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적인 계획들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의 아웃바운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바운드 정책인데 80년대 초반에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 친지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관광객이 시작이 되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초에서 시작했던 ADS라는 목적지 지정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출국 목적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이제 그 국내외 중국 내외 어떤 관광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 시장도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침들을 갖다가 바꾼던 부분들이고요. 중국에서 바라보는 그 입국 관광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강력하게 발전을 시키고 출국 관광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국내 관광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기본적으로 중국인 출국 관광객 목적지를 110개 국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올해 그 10월 1일자로 발표한 중국의 여유법 제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여유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천만 명이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관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자 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해외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여유법을 제정했었는데 저희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이제 단체 관광으로 대상으로 하는 공정 관광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담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체 관광객들을 운영하는데 어떤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중국 측에서도 자기들이 그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공공 질서를 미준수하고 비교양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국가의 이미지도 높이고 건전한 해외 여행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쇼핑 장소에서 쇼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해외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해외 여행객들이 2000년도에 1000만 명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8,300만 명 정도가 그 해외를 나감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18.4% 정도 증가를 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체 한 90%,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 기준 284만 명으로
전체의 3.4% 수준이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국가로서는 저희 나라가 가장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12년도에 1,020억 달러의 어떤 소비를 하였고 전년 대비 40%를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해외 여행 소비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어떤 그 해외 여행객 증가수를 보시면 91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에 12년도 같은 경우에 8천만 명을 넘어서 올해는 9천만 명, 내년 이후에는 곧 1억 명의 어떤 해외 여행하는 그 관광객 수가 1억 명에 이를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규모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그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5천 이상, 5천 위안 이상 어떤 소비 규모가 굉장히 늘었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소비 형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한국, 동남아 주변으로 하고 있으면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유럽이나 대양주 쪽으로 목적지가 빠르게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적지 국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홍콩, 마카오, 한국이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로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내륙 그러니까 해안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해외 여행이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륙 지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은 이제 해외 여행을 하게 된 동기나 소비를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단체 관광 쪽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휴식이나 그 볼거리 위주의 어떤 그 여행 소비 형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자유여행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휴가 여행, 그 다음에 테마 관광 형태로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이제 목적의 어떤 관광 비율을 보면 가족과 친지, 비즈니스, 공무 활동 등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레저가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2013년도 이제 중국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전망을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9,4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 한 15% 증가를 하고 소비 규모도 1,176억 달러 전년 대비 한 20% 정도로 성장할 걸로 봐서 사상 최대의 어떤 기록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예전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향후 5년간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이 4억 명을 초과할 걸로 전망을 한다고 일단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관광시장이 이제 중국의 여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변화나 동향과 그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여유법은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구체적 장소에서 쇼핑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끔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아웃바운드 단체 관광객들의 상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상승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중국 영토 내에서의 부분들은 홍콩, 마카오 같은 단체 관광객 상품 가격을 보더라도 3,900위안에서 6,760위안으로 평균 한 70%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같더라도 평균 50%에서 10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 미주나 호주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유해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경제열 기간 동안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제열 9월 28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방한객들이 16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한 34.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 방한 중국 관광객들이 한 428만 명으로 그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해외 관광객들이 한 4.5%로 12년도 기준에서 3.4%에서 상당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 예우법이 이제 개정으로 되는 이래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 10% 내지 한 15%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여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일시적인 어떤 관광객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단체 관광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50% 내외로 3, 4분기, 그러니까 올 금년 들어서 예우법 개정하고 나서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한 50% 정도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지금까지 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이런 그 추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개별 관광객 상품들,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단체 관광객들보다는 이제 그 FIT 개별 관광객들의 비중이 한 6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법에 대해서는 이제 예우법이 개정하고 나서 이제 개별 관광객 상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는 예상을 되고 있고, 비자 발급 건수를 보더라도 단체 관광객들은 한 16.3% 정도 줄어들었지만 개인 비자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최대 어떤 그 휴가 기간이 이제 춘절 내년 한 1월 말 정도로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소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소비자들 인식을 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어떤 춘절을 계기로 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상승 부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방한하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속적으로 춘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는 한 40% 미만의 어떤 그 단체 관광객들의 비중을 차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제 개별 관광객들, FIT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고부가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시장에 대한 공정 관광을 확립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한중 간의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광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관광 산업 육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의료관광 육성입니다.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균 진료비가 1인당 162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료비만 기준으로 보면 162만 원이지만, 이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관광 어떤 산업에 대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 1인당 소비 규모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관광 부분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만 9,464명인데, 이거는 그 실환자 개념입니다. 연환자 개념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순인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로 이제 성형 쪽 관광 쪽에 대해서 워낙 이제 관심도 많고, 이제 의료 관광에 대해서 가장 큰 소비자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5.5%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관광 시장의 어떤 경쟁력으로 잠깐 살펴보면, 인천 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도시가 100만 명 이상 도시가 41개가 있습니다. 총 3억 명 정도가 지금 그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이제 그 2013년 4월 달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한 19위 정도를 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부분에서는 시설 장비나 의료 서비스나 기술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개 암과 관련된 몇 개 질환에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그 치료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관광 산업과의 어떤 융합을 통한 어떤 새로운 고부가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의료 중심으로 왔던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새로운 어떤 관광의 어떤 고부가 테마 관광 상품으로서 산업으로서 육성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구체적인 어떤 의료 관광 육성 사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업들이 보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온라인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으로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부분 제공해 주는 데가 지금까지는 개별 병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산업들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상의 어떤 그 홍보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서 병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병원하고 예약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시스템들을 하나로 어떤 비지트 코리아라는 한국의 관광 대표적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들어간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한 3,000개 정도 되고 유치업체가 한 8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들이 온라인상으로 플랫폼에 다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약과 상담에서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다가 15년까지 구축을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대형 전시 행사의 약자로 이제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고부가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각광을 받는 산업들 중 산업입니다. 그 인센티브 관광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해외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포상 관광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의 어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보내주는 관광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대형 단체들 관광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메이를 유치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 아메이 같은 경우는 참가 규모가 실질적으로 2만 1,000명이 왔습니다. 2만 1,000명이 제주도, 부산, 전남 지역을 해왔었고요. 그게 해외 지사를 통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기업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유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아메이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효과로 보면 직접적으로 소비 지출이 336억이고 생산 유발 효과가 6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 관광을 통해 가지고 지역 관광의 발전에 어떤 큰 촉매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 산업으로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관광입니다.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관광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년도 같은 경우는 27만 8천 명이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입국을 해서 한국을 다녀가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방문객들 추이를 보더라도 중국, 일본, 영어권 내국인들 기준을 보더라도 중국어권의 어떤 크루즈 관광객 방문객 수가 19만 3천 명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중에서 평균 소비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호권이나 영어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1인당 99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항지 내 관광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는 부분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크루즈선 기항이나 모항 유치 확대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류 스포츠 관광입니다. 이제 차별화된 어떤 한류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뭔가 이제 대중문화 한류 관광, 그 다음에 음식 관광, 한글 한류, 패션 관광, 그 다음에 다음 부로 나오는 이제 공연 관광, 스포츠 관광 쪽으로 이제 테마별로 이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연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넘버블 공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16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공연 관광으로 들어오는 그 인원수로 관람객 수만 하더라도 162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대부분들이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공정 관광 확립입니다. 이제 그 중국 전남 여행사를 이제 관리 강화하는 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관광업계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우수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 공모전을 개최해서 다양한 어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을 갖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단체 관광객들의 비중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36.4% 정도 이제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저희들이 어떤 지리적 어떤 그 인접성이나 기타 아니 교류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보다는 이제 개별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의 상품이나 중국 전담 여행사를 관리하는 방안들을 중국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정 관광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이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자격증 소유자 한 4,4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00여 명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가이드는 이제 한 1,5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중국 가이드를 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외국인 전용 기념품점을 이제 폐지를 할 얘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뭔가면 이제 어떤 지정 내 쇼핑 제도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제과 관광에 대한 어떤 요인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우수 쇼핑 인증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서비스 차별화 정책으로서 이제 한국 방문 우대 카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일정 기간 그 구매 실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유명 연예인, 저명인사 이런 대표적인 어떤 그 주요 인사들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5년간 복소사증, 그 다음에 통역 서비스, 그 다음에 면세점 이용 시 부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VIP급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할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제 관광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어떤 제도적 보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왔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품질을 향상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한중 관광 품질 향상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는 실제로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업계나 아니면 관광공사 등의 실무기관들을 참여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양국 간의 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을 개발해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이제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논의됐던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중 스마트 관광 협력 강화 부분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 관광객들에 대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지도도 하고 관광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웹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이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서울하고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전담 여행사를 운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여유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과 한국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관광 품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나마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광 교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와 품질을 향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 산업의 서비스 산업의 대표 산업으로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